댄스를 가지고 5분짜리 판타지 액션 영화를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꼬박 했던 것 같고요. 역시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합니다. 한 10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같이 따라할 수 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시도를 한 제작 동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번 영상이 제가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쉿댄스를 활용해서 액션을 해보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엄청 화려한 액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실사를 거의 그대로 그거를 구현을 해도 가능할까? 라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줬던 그 애니메이션의 그 사이사이의 액션이 엄청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뭔가 실사화가 된다면 약간은 영화의 느낌이 난다면 좀 되게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고요. 결국 이 쉿댄스가 현재 그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되게 유명한데 그래도 '이런 거를 제대로 한 번은 딱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실사로 뭔가 영화를 만드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또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저번까지만 해도 드림이나를 활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게 실사 얼굴이 안 들어가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픽에도 쉿댄스가 들어왔고 거기에는 이제 실사 인물을 넣어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또 저는 프리픽에 스페이스를 쓰는데 그 스페이스를 가지고 쉿댄스로 뭔가 영상을 만들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이 테스트를 빨리 하고 싶었다. 아 그리고 테스트해 보니까 거기엔 또 워터마크도 안 나와 가지고 드림이나에서는 워터마크가 나오잖아요. AI라고 위에 나오는데 그게 없어서 그 프리픽에서 쉿댄스를 활용을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혹시 제대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제가 그 게시판에 그 이 프로세스 파일이랑 그다음에 이미지들 그리고 쉿댄스 프롬프트까지 다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멤버십까지 하지 않으셔도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 가지고 많이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 수치가 나오는데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독을 안 하고 보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구독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숙성된 그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구독 버튼 정도는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형태로 일단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애니를 만들었었는데 그 애니 살짝 지금 보여 드려 보면 네, 이게 저번에 보여 드렸던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장면들인데 진짜 엄청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액션들이 있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이 화려한 것 그대로 뭔가 영화로 표현될 수 있을까? 막 하늘 날면서 뭐 드래곤 와이번 같은 거랑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 막 스켈렌들 레톤들 소환되고 그 액션감들도 엄청 스피드하고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실사로 그대로 나오면 이건 현존하는 영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약간 진짜 많은 CG가 들어간 형태의 영상이 될 텐데 이 정도의 모션이 어느 정도 실사 베이스의 느낌으로 가능할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막 엄청 스케일도 커지고 막 캐러비러스랑 싸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판타지가 좀 어떤 형태로 표현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영상을 해본 그 저의 느낌으로 애니처럼 스타트 프레임만 걸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같은 경우는 딱 스타트 프레임만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15초를 만들고 그 15초의 마지막 프레임을 캡처해 가지고 또 연결해서 15초를 만들고 또 마지막 프레임을 생성해서 만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지면 미드전이로 또 생성해서 또 이어서 만들고 약간 이런 형태로 딱 스타트 프레임만 걸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스타트와 엔드 프레임을 같이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의 이미지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왜냐면 인물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들은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 뭐 몇 대 소년의 아이고 머리 색깔 그다음에 인물의 화체 정도로 충분히 공통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제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사람인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 일관성에 있어서 너무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일관성을 맞춘 20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일단은 제가 이미지로 만든 컷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애니컷이라고 이렇게 모아 놨는데 이제 영상화를 하면서 그 각각 그 첫 번째 프레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따 놓은 거거든요. 네, 이 애니메이션들이 어쨌든 약간은 더 실사처럼 보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이것저것 시도해 보니 나노 바나나가 실사로 바꾸는 건 제일 낫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미지들을 바꿀 때 그냥 바로 이미지 넣고 한글로 실사로 바꿔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클로드의 머리를 활용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야, 이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나노 바나나 2 프롬프트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제 이 이미지를 넣고 이제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 클로드가 어느 정도의 각각의 영상들의 질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일해 줬으면 해 가지고 또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스틸러 놓고 나노나 바나나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록 프롬프트도 받았는데 그록은 별로입니다. 그록은 이제 실사화를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나노 바나나가 훨씬 나아 가지고 계속 나노 바나나 프롬프트로만 썼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이미지를 넣고 나노 바나나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로 그냥 이 인물을 실사의 느낌으로 바꿔줘라고 했을 때 너무 그냥 어설프게 바뀔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교하게 클로드 머리를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노 바나나에서 실사처럼 만듭니다. 근데 이제 나노 바나나는 제가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그 너무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실현시켜 주는데 그 인물의 미감이 너무 별로예요. 이제 이런 영상들을 그냥 AI에 나중에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누가 봐도 막 AI 영상 같은 느낌이 빡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너무 막 인물이 정구도로 막 이렇게 거미를 찌르고 있어요. 이런 이 어색한 장면들이 나중에 영상화를 했을 때 흔히들 말하는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실사도 아닌 퀄리티도 애매한 막 얼굴 되게 크게 나오기도 하고 구도적으로 나노 바나나에 딱 넣는 순간 너무 막 정석이 됩니다.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노 바나나로 바로 돌리고 이걸 바로 영상화를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일관성을 먼저 맞추기 전에 하는 작업인데요. 원하는 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어색한 합성으로 나오는 나노 바나나의 결과물, 그리고 뭔가 미감적으로 누가 봐도 AI 영상처럼 좀 보여지는 약간 퀄리티 저하된 느낌들이 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이미지들을 또 클로드에 또 넣습니다. 그래서 나노 바나나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또 클로드에 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애니로 된 거를 이미 나노 바나나가 한번 실사화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실사화가 된 거를 저는 바로 영상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클로드한테 프롬프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미드저니에 넣기만 하면 이 미드저니는 똑똑하지 않아서 이 프롬프트만으로 이런 구도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 이미지도 이미지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노 바나나가 이 구도를 이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뽑았던 영상 보여드리면은 이제 미드저니에서 그런 형태로 출력한 이미지거든요. 좀 더 실사 느낌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출력한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저는 나노 바나나에 단순하게 출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드저니를 거쳐 가지고 한 번 더 출력하면 훨씬 더 나중에 영상화를 돌리면 퀄리티적으로도 나아집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이미지 프롬프트에 넣고 그다음에 이런 아까 제가 클로드에서 복사한 거를 넣어 가지고 이제 눌러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 이미지에 있는 구도들을 참고하되 완전 똑같지 않게 미드저니의 해석으로 좀 더 풀어주는 건데, 이게 그냥 나노 바나나에서만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세팅값 늘 설명드리지만 제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16대 9로 하고 로우로 하고 스탠다드, 그다음에 스타일 100, 그다음에 0, 0으로 합니다.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빠르게 설명드려 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의 퀄리티들을 또 올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이미지, 나노 바나나에서 만든 이런 이미지를 놓고 또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미드저니에서 또 돌려가지고 조금 더 나은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고, 물론 약간 좀 깨지는 느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 바나나에서 출력하는 느낌보다 훨씬 나아서 저는 다 미드저니로 한번 거쳐가지고 좀 작업을 합니다. 뭐 이런 장면을 바꿔가지고 네, 이런 느낌으로 아예 다르죠. 아예 확실히 조금 더 뭔가 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작업들에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더 갑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미드저니는 단점이 있어요. 미드저니는 얼굴을 통일해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옴니 레퍼런스 이런 거 써도 그 인물을 통일해서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미드저니로 미감과 구도의 매력은 생기지만 각각 다른 인물들을 이제 이 얼굴들을 합성해가지고 통일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나노 바나나로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프리픽으로 할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영상의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8살, 17살, 25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 약간 얼굴이 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물들이 몬스터들을 상대하면서 점점 레벨업도 하고 좀 더 전사화가 되고 장비도 바뀌고 뭐 마법도 쓸 수 있게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영상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캐릭터 시트도 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프리픽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형태로 그 캐릭터 시트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합성을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프리픽입니다. 이게 프리픽이고요. 이거 제가 그 프리픽에서 처음에 제일 위에 보면은 이 시댄스를 사용해보는 장면을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프리픽에 대한 설명 영상은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 프리픽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되게 노드 형태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댄스가 여기 들어온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좋은 장점이었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시댄스를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테스트 해본 건데 이런 이미지를 넣고 시댄스 2.0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미지 한 장을 돌려서 15초로 해서 돌렸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원래 그 시댄스에 원래 시댄스의 그 퍼포먼스를 내면서 영상화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워터마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사 인물들을 넣더라도 그 캐릭 그대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게 드림이나에서 안 됐던 이 실사 이미지를 넣어봤을 때 제대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저기 물 좀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이미지로 뽑혔고 네, 이렇게 대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업스케일링까지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업스케일링까지 해봤습니다. 왜냐면 프리픽에서 이렇게 출력해두고 이 자체에 이미 업스케일링 기능들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싯댄스가 가지고 있는 1280, 720을 바로 여기에서 개선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토파즈가 물론 본체에서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완성된 영상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도 활용하는 것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클린 같은 경우는 FHD까지 지원이 되는데 시댄스는 기본으로는 이 720p가 기본이어가지고 이렇게 출력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FHD를 만들고 나중에 편집을 하면 조금 더 다른 영상들과 이질감이 없는 그 영상 퀄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캐릭터 시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프리픽 들어왔으니까 이런 인물 이미지 컷 중에 그 20장 제가 뽑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8살 정도의 인물로 나온 것 중에 가장 얼굴이 잘 나온 이미지를 하나 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나노 바나나를 하고 내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장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4개가 하나씩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4장을 뽑냐면 4개 중에 골라 쓰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하나 만들면은 하나씩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드는 이걸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4개를 한꺼번에 뽑는 편입니다. 자, 프롬프트 어떤 식으로 입력했냐면 그냥 배경 화이트로 해주고 오른쪽 절반 화면은 정면 프로필 샷, 왼쪽 위에는 45도 좌우 측면 샷, 왼쪽 아래에는 뒷모습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리고 자막을 넣지 말아줘. 혹은 영어로 노텍스트라고 적으면 됩니다. 왜냐면 캐릭터 시트를 만들면 나노바나나 2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막 정면, 측면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막이 들어가면 나중에 합성할 때 얘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자막이 이상하게 합성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인물의 다양한 구도가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8살의 캐릭터 시트 그리고 이게 15살의 캐릭터 시트 이 장면이 그 미드저니에서 잘 나와가지고 이 장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캐릭터 시트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물 약간 저 한국인의 느낌이 나게 했어요. 일부러 너무 막 외국 영상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이 인물을 정해가지고 이 인물로 캐릭터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합성하는 거를 프리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수많은 그 20개 컷들을 다 인물들을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20개 컷들을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컷,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네 번째 컷, 다섯 번째 컷, 그다음에 여섯 번째 컷, 일곱 번째 컷, 아홉 번째 컷, 열 번째 컷 이런 식으로 컷들을 쭈루루룩 나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좀 어린 시절 컷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인물이 좀 성장하는 컷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똑같이 이제 지금 17살 컷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캐로베로스랑 싸우는 컷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이미지들이 첫 번째 이렇게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얼굴 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의 일관성이 좀 덜해요. 자,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레퍼런스로 썼던 이미지라서 굳이 수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수정해야 된다면 제가 사이즈를 처음에 13607-752로 미드전인가 나노바나나에서 뽑았던 이미지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업스케일링만 해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업스케일링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 업스케일링.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업스케일링을 해서 이미지 크기만 키워놨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FHD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 둬야 퀄리티적으로 낫다라고 봐가지고 이렇게 업스케일링만 진행을 했습니다. 얼굴에 있어가지고 통과, 이미지만 정리. 자,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얼굴이 잘 어차피 안 보여요. 잘 안 보여가지고 굳이 이거 얼굴 합성을 또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제 이것도 업스케일링만 진행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이미지, 이제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그 주인공 인물과 다르죠. 인물이 달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이미지에서 생성을 눌러가지고 이 이미지를 참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뭐 이 이미지에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인물 외모만 이미지 생성기 9 이 캐릭터 시트로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늘 뽑을 때 전 4장씩 뽑는다고 했죠. 4장을 출력했습니다. 꼭 4장 중에 한 장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장을 출력해가지고 가장 괜찮은 이미지 한 장을 복사해서 옆으로 빼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할 때는 2K로 합니다. 2K. 그래도 저는 나노바나나 2를 씁니다. 2K를 하고 나노바나나 2를 쓰고 4장을 뽑고 16대 고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불이 나고 있으니까 머리가 날리는 느낌이 좀 더 좋아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이 이미지 인물은 좀 통일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인물의 뒷모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인이죠. 아예 외국인이어서 또 이렇게 내장을 출력했을 때 똑같습니다. 이 이미지의 모든 건 그대로 두고 인물 외모만 바꿔줘 해서 내장을 뽑고 그 중에 이제 이 이미지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인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이번한테 쫓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막 으악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도 이제 여기 있네. 되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장면이 원래 이미지거든요. 인물 조금 다르죠. 인물 좀 다른데 이제 이제 이 인물을 합성해가지고 조금 더 그 인물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지한 상태로 인물 외모만 바꿨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7살이죠. 이 인물은 어차피 뒷모습이라서 그냥 업스케일링만. 이것도 어차피 얼굴 잘 안 보여가지고 업스케일링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스케일링만.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얼굴이 보이는 장면은 아예 다르죠. 아예 다른 이 인물을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을 통일시켜가지고 넣어두고, 뒷모습은 이제 옷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고 체형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른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그 머리 색깔이나 그런 분위기는 비슷할 수 있게 제가 옷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거는 그대로 두고 인물 의상 및 액세서리만 바꿔달라고 해서 이거는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업스케일링만 했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레퍼런스로 이미 삼아가지고 캐릭터 시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나노바나나에서 합성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완전 이 외국인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합성을 쭈루룩 하면 됩니다. 프리픽이 되게 편한 게 이렇게 캐릭터 시트 하나 두고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노드 형태로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 나온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검정머리에 뭔가 사신 같은 느낌인데 머리 색깔은 바뀌어야 되니까 적어도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인데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 약간 인물의 각짐이나 이런 느낌들이 있죠. 이것도 그래도 조금 더 그 같은 인물처럼 보이게 바뀌고,
네, 이 장면도 지금 머리에 막 두건 쓰고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어쨌든 두건은 좀 머리에 쓰고 있는 건 좀 이상해서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드래곤을 타고 있는 장면도 와이번을 타고 있는 장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실수로 제가 1K로 뽑아 가지고 다시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그 업스케일링을 한 번 더 시킨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20장의 컷들을 프리픽을 사용해서 저는 되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 걸고 그다음에 다음 거 바로 걸고 그다음에 다음 거 바로 걸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안 쓰고 이런 것들은 나노 바나나 쓸 때는 한글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툭 이야기해 줘 가지고 이런 그 20개의 컷을 뽑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클로드로 또 넘어가는데요. 또 클로드의 머리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제 영상화를 시키기 시작해야 될 텐데, 자, 먼저 그 클로드한테 이 애니메이션을 이해를 시켜야 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이해를 시켜야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이미 애니화를 하면서 만든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되게 긴 프롬프트를 그 저번 영상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만든지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미 긴 프롬프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건 새롭게 프롬프트를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저번 영상에서 이미 다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따라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액션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넣었습니다. 왜냐면 애를 넣어야 이 친구가 이 스토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해 가지고 붙여 넣어 가지고 이제 그냥 줍니다. 그래서 자, 이거 시댄스에 넣은 프롬프트야. 이게 이때는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액션감은 그대로 하고 실사로 할 거거든. 20컷을 만들 거고 5분 영상. 실사는 스타트 엔드 이미지를 내가 너한테 줄 거고 너가 애니메이션을 말해주면 되는데 실사라고 해도 애니메이션만큼 액션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쉴 틈 없이. 왜냐면 이 친구가 실사로 바꾸면서 되게 기성의 영화들을 생각해서 액션감을 많이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냥 액션 줄 수 있는 거 기존에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애니메이션을 줬던 것처럼 실사 같은 느낌이지만 똑같이 줘라라는 명령을 했고요. 다만 달라진 건 1에서 5컷까지는 인물이 8살이고 6에서 13번까지는 인물이 17살이고 14에서 20살까지는 인물이 25살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해지면서 외형이 변하는 거다라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번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사실 나오는 대로 알아서 클로드한테 성장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물들의 얼굴이 통일돼야 되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를 좀 더 명확하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답하면서 바로 프롬프트를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할 말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출력되는 중에 제가 잠깐 이렇게 스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탑해가지고 잠깐 응답을 중단시키고 아니 바로 출력까지 할 필요 없어. 일단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 친구가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실사지만 애니메이션 버전의 역상 액션 밀도를 그대로 하고 그 슬라임, 와이번, 불 이런 것도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던 거를 실사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한테는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영화를 넘어서 그 액션감이 현존하는 영화에 없을 만한 속도감인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가 처음에 만들어줬던 그 내가 준 프롬프트처럼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처럼 오히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 보면은 사실은 너무 실사 같지 않긴 해요. 왜냐면 그 액션이 사실 실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액션들이 많거든요. 카메라들도 진짜 실사에서는 그렇게 찍을 수 없는 형태의 그 카메라 웍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이제 액션감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인물처럼 좀 덜 보이더라도 그래도 조금 과장해서 좀 더 액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어쨌든 이미 그 인물의 일관성까지 그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을 제가 다 뽑아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다시 제가 클로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그 일관성을 다 통일한 장면들이잖아요. 이 인물들의 일관성을 통일한 그 머리카락 색깔이랑 다 통일한 장면들을 뽑아 가지고 클로드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클로드가 기본적으로 일관성도 영상을 나중에 만들 때 좀 잡아줍니다. 왜냐면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게 한 3천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3천자 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묘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3천자 정도로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3천자 넘어가면은 애초에 잘 안 들어가거나 이해를 아예 못하거나 약간 이러기 때문에 3천자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여기 저희 처음 테스트했던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이미지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시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상 그리고 각각 얼굴들을 합성했던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만듭니다. 이 모든 걸 그냥 다 저는 프리픽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장면, 다섯 번째 장면, 여섯 번째 장면, 이런 식으로 5개씩 이렇게 먼저 이미지들만 좀 거리를 두고 툭툭툭툭툭 올려놨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A를 스타트 프레임으로 만들고 A를 엔드 프레임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미지에서 여기 보면은 이걸 누릅니다. 이거 누르면은 추가 해가지고 동영상 생성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클로드에서 그 복사했었던 이제 그 클로드에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첫 번째 거니까 이 첫 번째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고 얘를 이렇게 복사합니다. 복사하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L을 15초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장으로 해줍니다. 시댄스 여러 장 하면 큰일 나요. 프레드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720으로 하고 음향 효과는 키고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참조 이미지처럼 넣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이미지를 스타트 시작 이미지로 넣습니다. 음향 효과 이거 반드시 켜주셔야 돼요. 이거 음향 효과 안 켜고 있다가 다시 출력하면은 돈 많이 날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이미지도 여기 이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그 종류 이미지 쪽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요건 아까 나노바나나 캐릭터 시트 만드는 것도 다 동일해요. 한쪽에는 스타트 시작 이미지를 넣고 한쪽에는 종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 돌려주면은 이렇게 이미지는 생성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또 다음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도중에 이거와 이거에 또 영상을 만들면서 이거를 또 스타트 프레임으로 넣고 이거를 또 엔드 프레임으로 넣고, 그러면 얘가 만들어주는 중에 또 이걸 뽑고 있고, 그런 중에 또 이거랑 스타트 프레임을 넣고 엔드 프레임 넣고 영상 뽑고 있고, 클로드한테 또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수많은 장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장면을 가지고 제가 프롬프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여드려 볼게요. 약간 인물이 실존 인물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그 3D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게 잘 뽑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계속 반복입니다. 그냥 이미지 2개 넣어가지고 두 번째 장면 가보자. 세 번째 장면 넣어가지고 세 번째 장면 가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만 계속 했고요. 저는 생각보다 관대하게 두 번, 세 번 영상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번에도 테스트의 개념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 넣은 거 보겠습니다. 네, 액션 저는 멋있어가지고 전 이것도 좋아서 더 안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오케이 됐고요. 자, 다음 장면. 이거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이랑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랑 조금 달라진 액션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받아들이는 거는 거의 유사하게 잘 받아들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실사라는 걸 아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프롬프트를 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다음 장면 가보자. 이렇게 인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네, 이 장면 제가 2번 만들었는데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이제 이 장면이 인물이 기운을 흡수했는데 와이번이 등장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막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막 몸에 뭔가 촉수로 찌르고 하늘에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애니메이션 할 때 뭔가 흡수를 하는 거를 이제 실사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뭔가 촉수가 찌르는 게 기괴하기도 하고 저는 뭔가 연결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되게 그냥 흡수하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험치를 흡수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실사가 되니까 되게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자 다음 장면 가 보자."라고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서 한 번 이제 다 이미 영상화를 돌리고 나서 기존 애니메이션 프롬프트대로 그다음에 다시 수정할 것들을 수정을 하네요. 계속 그냥 영상화 돌리고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영상화 돌리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한참 뒤에 다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넣고 '한 번 더 만들 거다. 이 두 장면 넘어가는 거 다시 만들려고 한다.' 촉수가 갑자기 몸을 찌르는 게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 오히려 그 시간에 와이번이 공격해서 좀 도망가다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마지막에 슬로우로 딱 멈추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공격하는 시간을 좀 더 주고 좀 마지막에 떨어지는 장면으로 연결해 줘.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촉수가 몸에 팍 들어가고 거기에서 너무 유지하는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점프하고 나서 슬로우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색했던 부분들을 지목을 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받았고 그렇게 만든 장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엔드 프레임을 위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과 가장 좀 유사하게 잘 구현이 됐고 초반에 와이번한테 쫓기는 거 연출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았어 가지고 애초에 막 시간 끌고 약간 이런 것보다 바로 와이번이 나와서 그 어린 시절의 인물이 대응을 못 했는데 떨어지면서 한번 각성을 해 가지고 다시 와이번과 싸우는 느낌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거랑 여기 보면 이 길다란 선 보이나요? 길다란 선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여기 선 지금 연결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생성을 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건 한 번에 성공을 했네요. 네, 더 생성 안 하고 한 번에 괜찮았어 가지고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장면들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뽑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또 두 번 시도했는데 영상 다 볼게요. 첫 번째 거. 네, 이 영상이 잘 나왔는데 아쉬운 게 뭔가요? 저는 아쉬운 게 어쨌든 이 와이번이랑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번이 갑자기 너무 마지막에 쉽게 당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 이미지 다시 넣고 초반 액션 너무 좋은데 와이번과 떨어질 때도 계속 와이번을 도륙하는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보여 드릴게요. 진짜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몇 번을 칼로 찌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이 와이번을 공격을 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지루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제 이 장면과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과 이 장면. 이 장면을 만들 때 제가 클로드한테 좀 당부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인물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없잖아요. 디테일하게 나오는 모습이 딱 나오는 순간 같은 인물이 아닌 게 너무 보일 것 같은 거죠. 그래 가지고 네, 그리고 이 전 장면부터 그랬네요. 이 장면도 얼굴이 안 나오고 이 장면도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너가 알아서 잘 묘사해 주거나 오히려 너무 인물이 빨라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풀샷 위주로 나온 형태로 약점을 감춰야 돼. 그러니까 "너가 임의로 얼굴을 너무 타이트하게 보여주지 말아 줘."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면인 이 장면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인물의 속도감으로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 것만 좀 최소화해달라라고 제가 클로드한테 미리 말을 해둡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액션이 빠르다 보니까 인물 그냥 같은 인물이겠지 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장면을 만들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장면, 이제 이 장면과 이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이네요. 이건 제가 2번 만들었었네요. 첫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싫은 거는 인물이 너무 멋있는 척을 합니다. 막 카메라를 계속 주시하고 골렘을 쓰러뜨릴 때도 막 정면을 보면서 칼을 휘두르는데 골렘이 넘어지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인데 초반에 골렘을 올라타고 공격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이후에 인물이 정면을 보이면서 골렘이 쓰러지는 게 이상해. 뭐 인물이 골렘을 엎어치기를 해서 쓰러뜨리는 형태로 한다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장면이랑 뭔가 컷으로서 연결되는 게 갑자기 이 장면을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뭔가 컷으로 연결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볼게요. 네. 마지막에 인물이 잘생긴 척을 하는 건 여전히 조금 재수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개를 전체적으로 잘해줘가지고 저는 이걸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 번에 성공한 거여서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의 액션감을 그대로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 이제 이 장면과 이 장면 연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네, 이 장면 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그 인물이 하늘을 보는 이 장면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다 좋은데 이 마지막 프레임과 연결이 아쉽다. 마지막 프레임이 갑자기 이제 화면이 이상하게 내려오면서 보여지니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졸개들 지금처럼 빠르게 쓰러뜨리고 보스방 들어가서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연결감을 위해서 2, 3초를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좀 매끄럽게 하는 부분을 너도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뭐 딱히 연결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연결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어떤 곳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는 느낌이 첫 번째 거보단 자연스러워가지고 전 오케이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장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제 길을 모으는 장면인데 요거 많이 뽑습니다. 첫 번째 뽑은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데 너무 진짜 완벽했는데 이 마지막 장면과 연결이 개판이에요.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너무 액션으로서 너무 좋았는데 앞단 액션 다 유지. 너무 좋았어. 근데 12초에 쓰러뜨리고 그 인물이 쓰러진 거미들한테 에너지를 뺏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근데 중간에 막 이상한 남자가 사이에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유는 뭐 이거 오류 같은데. 네, 그리고 세 번째 만든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세 번째 만든 게 제일 좋네요. 이게 인물이 뭔가 멋있게 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죠. 이제 인물이 이제 이 장면에서 이게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 가지고 이상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 초반에 좀 멋있게 좀 5초 안에 변신하자. 그래서 막 주인공 초사이언 되는 것처럼 막 변신을 하자." 그리고 인물이 가서 그 해리포터의 디멘터 같은 것들을 5개에서 6개를 파동으로 날리면서 가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착지하게 하자. 왜냐면 이 장면조차도 저는 지루한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멋있게 뛰어들고 너무 아이언맨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 좋은데 이 앞에 다 좋다가 마지막 장면으로 너무 뜬금없게 이어지죠. 그래서 그 뜬금없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캐로베로스에 당하는 타이밍을 좀 더 당기고 그다음에 한쪽 머리 공격했다가 그 다른 머리가 바로 공격해서 "이거 지금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 달라." 근데 바위 쪼개지고 막 이럴 거 없고 그냥 바위에 부딪혔다가 바로 우와 기압과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는 이 마지막 엔드 프레임과 좀 매끄럽게 있는 거를 좀 노력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뽑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래도 카메라가 휙 돌아가면서 이 다음 장면이랑 그래도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은 또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이 드래곤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될 건데 요것도 많이 뽑았네요. 2개 뽑았네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왜 제가 다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앞쪽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했네요. 그 달려가다가 맞아 바닥을 한번 이렇게 칼로 스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캐로베로스 공격하는 걸 전력을 다해 피하는 거를 좀 역동적으로 좀 보여주자. 그리고 그 캐로베로스의 특징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사라서 좀 더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했습니다. 네. 좋죠. 전개가 훨씬 더 빨라서 전 좋았습니다. 늘 수정한 게 더 좋은 게 뿌듯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면과 이 장면을 연결해서 나온 장면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불을 막는 게 전 되게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캐노베러스가 브레스를 쏘면은 인물이 이제 막으면 날아가다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인물도 검기를 쏘면서 뭐 드래곤볼의 선호반과 셀의 에너지파를 밀고 당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달라. 그러다가 이제 잠시 하다가 이제 캐노베러스가 당하고, 그리고 근데 곧 이어서 이제 역습을 바로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추스리는 인물. 제가 아는 액션들에 임팩트 있는 액션이나 액션 다 나옵니다. 그 드래곤볼이라는,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막 그 에너지파가 나가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서로의 그 에너지에 힘겨루기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로라도 좀 더 지루함을 덜 해보자. 괜히 앞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으면서 좀 어색한 장면들을 우리 그런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 시도한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힘겨루기는 뭔가 이렇게 그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의미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검으로 하니까 뭔가 임팩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약간 그 갑자기 드래곤볼이 됐죠. 그 이렇게 에너지파에서는 이겼는데 갑자기 이제 한 대 맞고 또 날아가는 주인공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과 이 장면을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에 제가 오케이를 했네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계속 좀 어떻게든 당하다가 계속 공격하고 한 번 더 당하고 막 약간 이런 장면들인데, 그냥 오히려 좀 구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었어서 다시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두 개의 장면 사이를 연결을 시켰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앞단 괜찮았는데 막 뒤에 갑자기 막 서로서로 곰끼리 공격하고 이런 게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뭔가 프롬프트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파동을 내면 수많은 와이번, 곰, 늑대, 골렘들이 생겨서 캐로베스를 공격한다. 캐로베러스를 공격한다. 한 번 더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제 캐로베러스의 그 세 개의 목 중에 하나가 당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뭐 약간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반영이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 장면과 이제 마지막 전 장면, 이 드래곤으로 올라타는 장면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거는 애초에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애초에 잘못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이전 장면이랑 얘가 착각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다음 장면이야. 인물이 바닥에 슉 반동을 또 줘서 뛰어가면 와이번을 타고 날아가서 바로 캐로베러스를 공격하고 스쳐가. 거미가 액체로 공격하고 늑대들이 물고 총 공격을 여기저기 굉장한 속도감을 주고 캐로베러스 괴로워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인물이 와이번을 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너가 조금 임팩트 있게 잘 여기까지 연결을 해달라라고 또 당부를 하고 영상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상해요. 마지막에 이게 그 와이번을 탔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아예 이 케로베로스랑 연결이 돼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너무 프롬프트를 많이 넣었나 싶어 가지고 이 앞단에 조금 속 이 장면을 좀 줄여 주고 이런 장면 좀 더 넣어 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잔인해서 쪼끔은 순화시키고 싶긴 한데 너무 이렇게 피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저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제가 1, 2, 3, 4, 5, 6, 7 한 7 번을 만듭니다. 야 마지막 장면은 이미 공중에 있는 장면이 임팩트를 줘야 했어요. 너무 쉽게 이기면 안 돼. 그래 가지고 이 와이번과 미친 듯한 속도로 공중으로 슉 날아가서 단번에 하늘 위에서 내려쳐 가지고 조금 이 내려쳐 달라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빗줄기가 빵 퍼지고 그 주변에 이제 몬스터 군단들과 함께 좀 멋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베스트였습니다. 이 과정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와 가지고 많이 뽑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결국 마지막에도 그냥 합리화하고 진행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러고 영상이 끝나버려 가지고 엔딩을 하기엔 너무 그냥 모두가 다 죽고 끝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뽑았고 네. 이거 장면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마지막에 좀 아쉬운데 좀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떨어지고 검밖에 안 남고 주인공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뭔가 뒤에 골렘들도 너무 슬퍼 보여 가지고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었습니다. 네. 이 장면을 엔딩으로 오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몬스터들이 다 같이 서 있는 100%의 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화려하게 잘 장식된 느낌이어 가지고 요걸 썼는데 하나 더 뽑은 것도 보여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약간 코미디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인물 혼자서 막 엄청 날아가는 거의 슈퍼맨이 돼 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한 이전 이 컷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쭉 뽑았습니다. 좀 제가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클로드는 오퍼스 4.6 확장으로 저는 활용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싸지만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도 클로드를 계속 활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용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넣었고 이게 실사에 맞게 프롬프트를 구성하지만 그래도 액션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달라질 부분들을 좀 전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가지고 계속 프롬프트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속도감은 현실을 넘어도 괜찮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진짜 영상적으로는 좀 게임 영상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저는 액션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 컷, 2번 컷 이런 식으로 스타트 프레임, 시작 프레임, 종료 프레임 넣으면서 프롬프트를 제작을 했고 이제 클로드가 놀랍게도 그 처음에 제가 줬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전체 내용 과정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컷들이 완성될 수 있었다. 결국 이번에도 클로드와 시댄스의 엄청난 그 콜라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픽
그 영상화할 때에 대한 설명을 아까 더 살짝 또 드려보면 결과적으로 프리픽에서 사용했을 때 워터마크는 없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시작 이미지, 종료 이미지 둘 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그 실사를 할 때는 그래도 시작 이미지만 넣기에는 뭔가 불안함이 있어서 엔드 이미지까지 넣고 그 엔드 이미지를 그 다음 장면의 첫 번째 이미지로 활용해 가지고 연결감을 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 컷만에 오케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쉬우면 더 뽑았습니다. 한 장 하나 뽑았다는 거고요. 왜냐면 여러 장을 하기에는 시댄스 너무 비쌉니다. 내가 시댄스 2.0을 사용했고 16대 9, 15초, 720p 음영 효과 살아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음악은 그 아트리스트에서 제가 받았고요.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그 받는 장면 보여드리는데 거기 아트리스트에 스탁이 있고 장르가 있고 판타지로 막 이렇게 골라서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게 아트리스트의 장점이라서 그때 이미 전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찾았던 음악들 중에 골라가지고 요번에 또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에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만 또 보여드릴게요. 편집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컷과 컷의 연결 정도만 제가 좀 컷에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시댄스의 사운드들이 다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넣은 사운드들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댄스가 알아서 다 넣어준 액션과 그 효과음들입니다. 그런 걸 넣는 건 진짜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힘을 준 거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것도 사실 엔드 프레임에 사실 좀 더 컷이 있거든요. 조금 더 늘어나는데 너무 오래 이렇게 이 컷과 이 컷이 넘어갈 때 어색하지 않은 정도라면 몇 프레임 잘라가지고 조금 더 속도감을 줄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너무 지루한 포인트를 좀 최소화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들 사실 이 장면은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물이 너무 딱 정면으로 있다가 갑자기 또 뒤에 잡아가지고 날아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앞뒤 프레임 잘라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으아하는 그 사운드가 그 앞에 만들어졌던 그 영상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뒷단의 영상에 사운드를 조금 더 길게 쓰고 약간 뒤에 사운드를 조금 조정하는 거기다 디졸브를 좀 넣는 형태로 어쨌든 이게 사운드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좀 더 노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슬라임 뭔가 이 장면이 이 부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시간초상 여기에서 머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 장면을 아예 2배로 아예 설정을 해가지고 스피드 앤 듀레이션으로 해서 200으로 하고 물론 이게 조금 갑자기 이렇게 숨을 빠르게 헐떡거리는 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음 액션이 더 빨리 나오게 할 수 있게 이런 사이사이를 손을 봤다. 전체적으로 이게 편집에서 제가 좀 열심히 했던 거는 두 컷이 그 이어짐이 어색하지 않게 하는 거에 노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음악을 총 3개를 넣었는데 3개를 넣은 이유는 그냥 조금 더 쭉 넣으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좀 다양하게 넣었고요. 사이사이 중간에 계속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악이 이렇게 끊기는 타이밍이 있으면 그냥 끊기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효과음들로만 이어지게 일부러 둬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계속 음악이 너무 들리면 이게 뭔가 귀가 피로감이 느끼고 좀 질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느 순간 정적을 두고 효과음으로만으로 펼쳐지다가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느낌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날아가는 그 순간에 음악을 뚝 끊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좌절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음악을 이때 뚝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약간 따다다 하면서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불굴의 의지 같은 느낌의 음악을 넣어 가지고 뭔가 이제 주인공이 '아 난 다시 쓰러져도 이길 때까지 도전한다.'라는 느낌처럼 뭔가 약간 사운드적으로 약간 손을 봤습니다. 너무 편집적으로 신경을 쓴 영상은 아니어 가지고 많은 걸 만지지 않았고 그냥 조금 지루함이 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선을 봤다. 네, 그래서 그 오늘의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이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실사화를 하는 거는 뭐 그록이나 어쨌든 뭐 미드저니에 바로 넣어 보거나 이런 다양한 걸 해 봤지만 나노 바나나에 바로 그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실사화를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넣어서 실사를 할 때 가장 잘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미드저니의 미감을 씌워 가지고 나노 바나나에서 그대로 한 거는 너무 어색하고 구도적으로 안 예쁘고 AI 영상화를 했을 때 너무 AI 티가 나기 때문에 미드저니의 미감을 입혔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미드저니는 통일감이 없기 때문에 이 나노 바나나에서 다시 얼굴 합성을 하는 그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제 클로드 해석 능력, 그 어쨌든 이미 애니로 만들었던 프롬프트를 실사를 해 달라라고 그 정도의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그 3,000자 정도의 시댄스의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와 역시 클로드는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댄스에 있어서 이제 실사 액션감도 역시 많이 봐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될 정도의 카메라 웍과 그 느낌들을 거의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 그 액션의 임팩트를 실사에서 줄 수 있을까로 봤을 때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냥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재출력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저는 뭐든지 초안은 다 쓰레기고 그거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영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아쉬운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좀 덕목 같은 걸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합리화하고 '아 이거 어쨌든 테스트로 하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지만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의 액션이 나와야 되고 이 장면에서 이 정도의 연결성은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픽. 저는 사실 그 힉스필드보다는 프리픽을 추천하는 주인데 그건 다 스페이스 때문이거든요. 스페이스로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또 영상화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을 서로 배치하면서 작업하는 거, 하나를 작업하면서 다른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워크 스페이스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저는 프리픽을 가장 베스트로 꼽고 있고, 시댄스가 저는 프리픽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요거를 가장 먼저 뭔가 접목해 보자. 그렇다면 저번에 만든 애니메이션을 영상화를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 생각의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프리픽의 효율성을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속도를 엄청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안내 드리면요. 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 오늘의 그 프롬프트들 다 공유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페이퍼와 그다음에 출력했던 이미지들 공유 드려 가지고 과정들을 볼 수 있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웅필름이라는 그 AI 영상 광고들을 다양하게 제작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들 많이 올라올 텐데, 저희가 진짜 제대로 그 광고 형태로 만든 영상들은 훨씬 더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AI 영상 제작에 있어 가지고 뭔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이 단톡방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막 던지시고 저는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정보를 좀 빨리 알고 싶다 이러면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독학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비율로서 보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영상을 더 만들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독학의 웅피디였습니다.